네, 여인수 전문가의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袁수입니다. 네, 시장 믿고 가보자 이야기 여러 번 해주시는데 오늘도 초반에 흔들리다가 지금은 그래도 괜찮아졌습니다. 오늘 장에서 중요한 점은 어떤 걸까요? 이제 뭐 흔들리는데 지수의 변동성을 봐야 되죠. 네, 흔들리는 업종과 섹터는 계속 나옵니다. 섹터별은 지금 뭐 다른데 전체적인 시장 기조는 이제 지수가 하락이 나고 조금 뭐 이격 조정은 줄 수 있는데 여기서 큰 변동으로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뭐 오늘 누가 한 이야기 중에 제가 올해 남아서 드린다면 금리 인상을 했던 요 여파에 따른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클까? 이제 종결되고 금리 인하로 가는 길목에서 상승 기회가 더 많을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셔야 되죠. 네, 제가 후자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장은. 다만 업종과 종목은 다르고요. 제가 지난주 이후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 수익률 게임은 벌어지는데 일반 투자자들이 바글바글한 쪽은 많이 못 갈 것 같고 일반이 의외의 시세라고 생각하는 쪽에서 시세가 예쁘게 터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반도체도 그렇고 어제 잠깐 이야기했는데 코스피 몇몇 경기주도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 전혀 안 한 곳에 터집니다. 참고로 지금 일반인들이 제일 많이 포진된 게 2차 전지고 그 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 그럴게요. HBM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의견은 제가 충분히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일단은 주 전략을 한번 주 월음을 좀 읽어드리면서 조금 개별적 모멘텀에 대한 설명도 제가 드리겠습니다. 다만 요 코너는 제가 저보고 시장 전문가라는데 제가 실은 모멘텀을 발굴하고 네, 주도주를 찾는 전문가로 웬만하면 불러주시면 좋겠어요. 예,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모르는 모멘텀이 뭐가 있는가도 봐야 되고 우리가 모르는 리스크도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설명을 제가 드릴게요. 첫 번째로 코스피는 보면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낙폭이 또 크다가 움직이는데 경기주 중에서 내년 전망치를 밝게 보는 쪽은 그냥 조용히 가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이야기했던 효성 TNC 이렇게 나오고 있고 어제는 잠깐 제가 엄청 빠졌던 CS 윈드도 최근에 좀 수급 좀 붙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지 않게 건설주는 왜 이럴까 이거죠. 전혀 지금 생각지도 못해요. 요거는 앞으로 나올 정부 시책도 있는데 결국 적으로 내년 2분기는 금리 인하야.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의 최고 수혜주는 건설주야. 이럴 때 차기 상황에서 이제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한번 사모 보자. 이런 스마트 머니들이 시장에는 존재한다는 거. 올봉이 내려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참고하세요. 요거는 이제 차기 상황을 벗어났을 때만 장에서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장이 남아있는 차기 상황이 또 있다면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요걸 내가 매매하고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자유인데 뭘 제가 이야기 드리냐면 시장을 보는 관점을 이런 데서 찾아라는 거예요. 네, 조정은 있겠죠 또. 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지금 코스피가 나타나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이 지금 코스피 쪽을 매수하고 코스닥은 또 단기 매도를 걸었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는 계셔야 된다. 네,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반도체부터 볼게요. 반도체가 엔비디아가 3분기도 지금 예상치가 어마어마하게 높여놨는데 부하발 정도니까 상당히 좋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내용 안에는 중국에 지금 수출길이 막힐까봐 중국이 선주문을 많이 해가지고 수치를 높여놨어요. 근데 오늘 빠진 이후 지금 시간에서도 한 1% 빼는 거는 참고로 이제 내일 저녁은 미국 추수감사절 출장입니다. 금요일이 반장이고요. 지금 이제 중국에 대한 수출 규제 때문에 네, 좀 내년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경계감이 있습니다. 그건 이제 단기 조정의 사유는 될 수는 있겠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좀 기존 주자들 중심으로 이번 주 쭉 빼고 간 게 그런 이유입니다. 단 오늘 엔비디아가 버티는 우리 시장은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큰 변동성은 없고 다만 조금 저쪽 기존 반도체 주자들 HBM 핵심 주들이죠. 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 네. 내일 또 위클리 만길날 기관들이 숏을 치면은 제가 보기에는 2차 전지 숏보다는 반도체 쪽에 숏을 하면 걸 가능성은 있다는 거. 기존 주자들 중에 최근에 제가 대차지 않고 추이를 보니까 좀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대신 반도체는 신생 주자 그룹들이 양산됩니다. 주초에 제가 가온 칩스 이야기했죠. 금요일부터. 이렇게 나왔고
지금 이제 팹리스 업체들 칩셋 미디어 급등했고 자율주행 칩이 넥스트 칩 이런 것들은 뭐 이번 주 뭐 시세를 이렇게 내고 있고 그 다음에 HBM 관련주 중에서 유일하게 오늘 이오 테크닉스가 강세가 나오는 거는 실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TSMC와의 관계에 뭐가 있습니다. 이게 참고는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뭐 한 5, 6% 올라가지고 그런데 유도계가 강하죠. 강한 거는 호재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주중에 지난 주말 주 초에 제가 EUV 장비 관련주도 못 올랐다. 한번 관심은 가지자 했는데 쭉 터져버리죠. 이렇게 SNS에 중국 기업들이 지금 앞으로 펠리칼 EUV 공정에 들어가는 펠리칼을 지금 수요가 급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거는 SNS기 들어갔고 삼성전자의 거래가 많은 FS도 이렇게 움직이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칩, 여러분 반도체는 계속 지금 HBM에 묶여 있는 사이에 딴 데서 막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연말로 가는 장세의 특징이에요. 매물대가 많은 쪽을 공략을 잘 안 하려고 하네요. 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보니까 2차 전지주들은 오늘 에코프로 머터리얼스가 10만 8천까지 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터진 거죠. 더블 이상 났다는 거죠. 금요일 저점에서. 일단은 단기 고점은 치다고 봐야 되죠. 또 좀 쉬어갈 것 같은데, 예, 요것 때문에 에코프로 그룹은 많이 흔들리는데, 제가 이번 주부터 포스코 그룹이 제가 상대적으로 양호해 보인다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예, 포스코 그룹이 물론 오늘 올라가다가 좀 밀렸습니다만 거의 변동 안 나오죠. 네, 요 차이가 좀 있다는데요. 물론 코스닥과 그래서의 차이도 있는데, 한 가지만 제가 여러분들 모르는 사실을 좀 알려드리면은, 요번에 그 시진핑하고 바이든의 미중 정상회담은 사실은 그 결렬 잡아야 돼요. 결렬되면은 후속 조치가 나오겠죠. 후속 조치 안에, 여러분들 주식 거래와 관련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비트코인에 대한 행정 규제가 세게 나올 겁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엄청 좋았죠? 그 게임주와 관련돼서 게임주는 단기 매도 의견입니다. 네, 비트코인 규제 들어가면은 게임주 다시 변동 나올 수 있다는 거. 제가 그때 놀랐잖아요. 그죠?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지금 IRA 법안의 추가 강화 법안이 중국 전제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국 광물과 관련된 기업들, 중국과 조인트 벤처 이용해가지고 미국으로 도는 거는 아예 더 세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자유로운 게 포스코 그룹이에요. 포스코 그룹은 그게 관계없죠. 예, 그런데 에코는 아무래도 지금 중국 기업과 조인트 벤처가 되어 있죠. 그 변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계감도 컸던 것 같아요. 네, 그거 여러분 참고하고, 다만 2차 전지는 내일 주반에 제가 상승 반응이 한번 나올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이틀 뺐기 때문에. 네, 그건 충분히 열어두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 로봇 AI 그룹들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종목을 조금 압축화됩니다. 하여튼 신생 그룹을 가지고 수익률 게임을 벌이려고 하는 우리 기관 투자들 생각은 참 너무 강해요. 그래도 뭐 엄청 올랐죠. 6만 9천 원까지 올랐으니까 뭐 사실 대박 났죠 이거. 네, 충분히 터진 거는 챙기는데 반면에 지금 레인보우는 지금은 이번에는 크게는 못 가죠. 네, 대신에 현대오토웨버는 또 달라요. 현대오토웨버는 제가 최근에 긍정적으로 온 디바이스 AI 관련 주고 내년 또 자동차 내 손에 내 차 안에 AI 이 모멘텀을 달고 있죠. 또 현대차 그룹 내년에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지배구조 개선 이슈도 있습니다. 실은. 네, 이런 것 때문에 유독 강하다는 거예요. 두 놈이 좀 대장이라고 봐야 되겠죠. 오늘 지금 보니까 감속기 부분에 뭐 SPG도 좀 움직였다는 거. 네, 이 정도 좀 나오는 것 같고. 지금 다수 AI 관련주나 지금 뭐 이런 것도 오늘 엔비디아 변수 때문에 좀 다수 좀 쉬어가는 조정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고, 바이오 플랫폼은, 네, 제가 지난 11월 초순에 저 유튜브에서 6만원 초입할 때, 알테온을 주목해야 되는 이유 해가지고, 자세하게 그때 영상이 있을 건데, 그때 한 내용들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 내용, 전말이 조만간에 등장하는데, 네, 등장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사이즈가 있을 거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 드리고, 오늘 이틀 연속 강세가 나오죠. 등락이 있더라도. 네, 어쨌든 소수 선택 바이오도 큽니다. 최근에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시면 이만큼 올라갔었어요. 셀트리온 제약이죠. 네, 합병기대 간 공매도 환수 효과 때문에. 소수 바이오는 터지고 있습니다. 12월 되면 바이오는 오히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이런 것까지 제가 함께 언급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 훑어봤고요. 그러면 어떤 쪽을 조금 더 집중해 볼까요? 예, 집중하기 전에 제가 첫 번째로 조금 경계해야 될 이슈들, 요거는 그냥 팩트니까 여러분들이 잘 메모 기억하시다 그에 맞춰 대응하시고 피해자 없도록 하시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조금 좁혀지죠? 좁혀지는데 뭐 무턱대고 쫓아가지는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2차 전지가 갈 듯 하다가 못 가고 그래 좀 헤매가지고 여러분들 보유자들이 조금 마음이 안 편할 건데, 주반에 특히 내일 위클리 만기일날, 조금 제가 좀 이야기했던 대로 2차 전지를 한 차례 시세를 강화 붙일 개연성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할 때는 조절하는 건 되는데 약할 때는 괜히 쫄아가 버리는 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년으로 갈수록 포스코 그룹이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움직이면 에코프로가 포스코 홀딩스보다 나은데 나중에 시간이 갈수록 에코프로보다는 포스코 홀딩스가 나아지고 에코비엠보다는 포스코 퓨처엠이 나아지는 상황이 도출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LG에너지솔루션의 권영수 대표가 퇴임을 했죠. 퇴임을 하고 어디로 지금 스카우트가 초빙할 건데 2차 전지업계에 제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로 가냐에 따라 주가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반도체의 기류 변화 그리고 신생주자 쪽은 조정식 관심을 가지시는 거 맞고요. 계속 이야기했는데 조정을 잘 안 주는 게 다르죠. 기존 주자들은 조금 간전하고 가격 매력이 진짜 줄 때 대응한다 생각하시고요. 네, 그리고 바이오 플랫폼은 제가 그동안에 이야기한 내용을 왜 강조했는가에 대한 전말과 결과물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하지 저희 입으로 이 코너에서 이야기 안 하려고 합니다. 사이즈와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로봇 AI 쪽은 지금 제가 최근에 현대오토앱을 강조하는데 단발 아닌 것 같고요. 네, 그 정도 보시고 전반부 이야기했던 소수 경기주들 절대 단발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조정의 기회가 된다면은 소수는 관심을 가져줘도 좋다. 조금 전에 본 코너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은 엑기스 종목들이에요. 그 정도만 참고하시고 대응을 하시고 시장은 이격 조정을 준다. 언제든지 주간에 지금 추수감사절 연휴 반장 있고 그렇죠. 거래량이 좀 한산할 때 소수 집약 섹터는 가고 소수는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요거 염두에 두시고 조정을 그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까지. 선택을 잘하되 개미들이 너무 많은 쪽보다는 생각지 않은 쪽에서 최근에 거래 터지는 게 실은 중요하다는 거. 요 세 가지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보던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그럼 좀 유연하게 해봐야겠습니다. 오늘 선택과 집중 여기까지입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연수 전문가 함께했습니다.